물론 집도 중요하고 차도 중요하고 가진 것도 중요하고 직업도 중요하고 뭐 다 무시할 수는 없는 요소예요. 근데 정말 지극히 사실적으로 말해서 남자가 이런 태도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그 외의 것들을 다 지워버릴 정도로 되게 매력적일 거예요. 현재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만날 사람이 만에 하나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장담컨대 지금 당신이 만나는 남자는 그냥 믿고 만나도 돼요. 아니 더 넓게 본다면은 내 인생을 베팅할 만큼의 사람이다. 안녕하세요, 석굴입니다. 얼마 전에 인스타 DM으로 참 재밌는 질문을 하나 받았어요. 솔직히 평소 이 질문은 제가 유튜브 댓글에서도 종종 보곤 하는데 저한테 직접 DM까지 보내면서 물어보시는 걸 보니 생각보다 꽤 많은 분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아직도 헷갈려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여기에 대한 정말 솔직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결혼할 남자를 만날 때는 나를 좋아해주는 남자를 만나야 하는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야 하는가? 그런데 정말 솔직하게 연애 유튜버로서 솔루션을 드리는 입장에서 이 질문을 바라본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혹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 이 두 가지를 이분법적으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좀 별로 이해가 안 돼요. 마치 뭔가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것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주변에 물어보니까 보통 이런 답이 절대적이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마음고생을 하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편하긴 한데 점점 매력이 없어진다. 근데 뭐 이게 답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떡하라고. 그렇게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한다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라.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도록 만들어라. 일단 두 사람의 연애가 시작됐을 때 그 사람이 좋아했던 초반의 내 모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너무 삶을 그 사람으로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나도 적당히 내 할 거 하고 저 사람한테 적당히 무관심하면서 그러면서 내 프레임과 가치가 유지되는 것이고 칭찬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되 마냥 칭찬하고 마냥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 번씩은 쿡 찔러도 보고 놀려도 보고 밀당도 하면서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라고 말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점은 이건 남자나 여자나 진짜 많이 착각하던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저 사람은 나보다 가치가 훨씬 더 높고 내가 가치가 더 낮다고 인지를 해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석구리의 입장에선 이조차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연애라는 게 뭡니까? 마냥 사랑하고 로맨틱하고 달달한 것 이면에는 이것도 내 수많은 인간관계 카테고리 중에 하나예요. 뭐 대충 있어 보이려고 말을 좀 어렵게 했는데 직설적으로 말하면 어차피 우리네 연애도 유유상종이라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겁니다. 뭐 사람한테 굳이 수준을 따진다는 것이 급을 나누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이 비슷비슷하다는 건 굳이 능력과 외모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외모, 능력, 매력, 화술, 배경과 연애적인 센스, 비전, 학력, 지식 그런 것들을 토탈로 따졌을 때 비슷한 사람끼리 연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나는 현재 누군가 만나고 있는데 이 사람하고 나랑 차이가 너무 나서 뭔가 자존감 떨어지고 힘들어요. 이딴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애초에 두 사람의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났다면 툭 까놓고 해서 뭐 그냥 불장난이나 썸 정도는 가능해도 아예 서로가 관계적인 책임을 지는 연애관계까진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나보다 너무 높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고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우월하다고 자뻑하고 자만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어차피 우리네 연애 시장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게 돼요. 전 빨리 이걸 누가 논문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거의 과학처럼 연결돼 있거든요. 그리고 덧붙여서 내가 결혼할 남자를 고를 때 그 남자의 어떤 기준과 어떤 조건을 봐야 되느냐, 사실 이 질문도 진짜 엄청 많이 받았었는데 이것과 관련된 컨텐츠도 많이 만들었어요.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 근데 오늘은 이것들을 다 합쳐서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여자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결혼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조건을 딱 한 가지만 보라면 저는 같은 남자 입장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싶네요. 깡다고 있는 남자를 만나라.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미안해요. 제 손에서 딱 떠오르는 단어가 이거밖에 없네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이 깡이라는 말 안에는 꽤나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어딘가에 흔들리거나 영향받지 않고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 쉽게 말해 그냥 책임감 있고 강한 사람. 저는 연애가 아니라 결혼할 남자의 조건을 보는 거라면 그 하나는 반드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잘해주고 챙겨주고 친절하고 자상하고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긴 한데 제 주변에 정말 결혼해서도 만족도가 높고 잘 사는 누님들을 보면 남편분들이 자상하고 친절하고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정말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 만큼의 책임감과 리더십이 있어요. 쉽게 예를 들자면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남자가 여러분들을 만날 때 내가 진짜 잘해줄게, 내가 진짜 잘할게 라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 하나 지켜줄 수 있어, 이런 느낌을 주는 남자가 진짜 멋진 남자고, 이런 성격을 가진 남자들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그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런 바이브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좀 논외로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를 선택해서 만날 수 있는 입장이라면 무조건 친절하고 자상한 스탠스만 가지고 있는 남자는 좀 웬만하면 피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자상하지도 않고 막 개차반 같은 놈을 만나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은 친절하고 자상한 것, 딱 그것밖에 내세울 게 없는 사람. 연애 경험 좀 있는 분들은 뭔 말인지 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물론 연애는 편하죠.
다 맞춰주니까 편하고 신경 쓸 것도 없으니까 크게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생각보다 빨리 매력이 떨어져서 질려버릴 거예요. 지금까지 1,400명을 상담하고 매주 오는 사연들을 읽어보고 분석한 것만 따지면 3,000건이 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경우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오직 친절하기만 하고 자상하기만 한 사람들은 좀 냉정한 말이지만 그냥 쓸데없이 착하거나 쓸데없이 너무 많은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많고 어느 한 지점에 이르렀을 땐 갑자기 너무 지쳐서 마음이 딱 떠서 그냥 돌아서 버리거나 더 이상의 관계가 버거워서 잠수를 타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그렇게 저는 무작정 자상하고 착한 사람보다는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고 리더십 있고 깡센 그런 남자 만나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런 남자들의 가장 큰 단점이 하나 있다면 깡이 센 만큼 성격도 좀 세요. 좀 고집불통의 독불장군의 경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건 아예 독종인 남자가 아니고서야 그렇진 않아요. 그런 새끼는 그냥 아예 만나면 안 되겠죠. 적당히 친절하고 자상하되 아닌 상황에선 딱 자기 주장 내세울 수 있고 물론 그러다 가끔 서로가 충돌할 수는 있어도 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자의 삶을 더 잡아줄 수 있고 지켜줄 수 있는 멋지고 강한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이라는 사건을 가정으로 둔다면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도 이런 장면 많잖아요. 대체적으로 좀 찌질한 조연들은 결혼의 과정에서 부모님을 어떻게든 좀 설득하려고 아등바등하고 멋진 주연들은 부모님을 설득한다곤 하지만 뭐 거의 통보죠. 나 이 여자랑 살 겁니다. 나 이 여자 사랑합니다. 나 이 사람 책임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둘 중 한 사람의 남자와 결혼해야 된다. 어느 쪽에 베팅할 건가요?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전 그런 장면 볼 때마다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아등바등하는 남자들을 보면 저 사람은 자기가 끝까지 책임질 자신이 없나 보다. 그래서 결혼이란 인생의 중대사에서도 저렇게 부모님한테 쩔쩔매는구나.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정말 내가 힘들어지고 삶이 버거워져도 끝까지 지켜낼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만 있으면 뭐 그 사람의 직업이 어떻고 모아둔 재산이 어떻고 그걸 떠나서 뭐 눈치 볼 필요가 있을까요? 전 나중에 제 딸이 태어난다면 그래서 그 딸이 아빠 나중에 난 어떤 남자랑 결혼해야 돼?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토시아가 틀리지 않고 이렇게 말해줄 거예요. 그 남자가 네 손잡고 걔네 부모님 앞으로 가서 제가 책임질 겁니다 라고 당당하고 꼿꼿하게 말할 수 있는 남자라면 결혼해도 좋다. 그런 사람이라면 오히려 절대 놓치면 안 될 사람이죠. 끝으로 내가 정말 오래 만날 사람이라면 그냥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신경 쓸 거 없으니까 하는 사람보다도 가끔은 싸우고 스트레스도 좀 받아도 내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 줄 알고 그 삶 속에 나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깡다구 있고 매력적인 남자 만나서 오랜 시간 가슴 뛰고 설레는 사랑을 해라. 그게 제가 추천드리는 가장 베스트로 오래 만날 사람의 조건이다. 그래서 좀 소개팅을 하거나 누군가를 만날 때도 뭐 집이 어떻고 차가 어떻고 재산이 어떻고 그것도 뭐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이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책임감과 깡다구와 정신이 있는 사람인지 그것들을 먼저 보는 게 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모두 그런 매력적인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사진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아프지 말고 삽시다. 석구리였습니다.